세상을 바라보는 바칙한 시선, 바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조 앵커입니다. 예, 오늘도 외국 얘기, 네. 좀 더 넓은 시야를 주는 외국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페이스북, 이번에는 아마존. 아마존. 네. 근데 오늘 얘기랑 별개로 저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다 아는 기업에 대해서 더 모르더라. 저는 잘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너무나도 마이크로소프트 익숙하고 나이키 익숙하고 아마존 익숙하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지금도 윈도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윈도우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365죠. 그렇죠. 네, 365 팀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소니가 지금도 가전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소니 가전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걸?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게임과 그쵸? 엔터. 게임과 엔터가 게임과 주력 엔터죠? 사업이죠. 나 지금 되게 그러니까. 크게 당할 뻔했어.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이 요즘에 이슈가 또 있으니까 그 이슈 한번 짚어보면서 아마존이 어떤 기업인지 그 실체까지 아주 핵심을 좀 아주 간략한 핵심이에요. 모든 걸 파고드는 건 아니고 간략한 핵심,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핵심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존이라 그러면 일단 커머스 회사라고 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머스 회사고. 네. 제프 베이조스. 그렇죠. 제프 베이조스만 알고 있죠. 네, 제프 베조스. 근데 오늘 주신 대목을 보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제프 베조스는 올해 초에 내가 CEO에서 내려오고 다음 후임자 CEO를 위에 앉히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그 인물도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앤디 제시라고 해서. 앤디 제시. 그래서 오늘은 그럼 아마존이 왜 앤디 제시를 CEO에 앉혔을까? 예. 그리고 그 내막을 살펴보면서 그 내막을 살펴보다 보면 아마존이 이런 기업이구나를 새롭게 발견하실 겁니다. 예. 약간 뭐라 그러지? 스포일러부터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으로 돈 버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알고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앤디 제시. 이번에 새롭게 이 CEO에 올라온 앤디 제시가 누구냐? 일단 출신부터 좋아. 하버드 출신이에요. 예. 어디 좀 하버드 영어학원 출신. 1990년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졸업을 한 뼛속까지 하버드 인물이고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아마존에 입사해서 단 한 번도 아마존을 나간 적 없는 뼛속까지 아마존맨이고요. 이 사람 참 심지가 굵어요. 근데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예,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제 테크 회사에서 시작부터 함께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이직을 많이 하죠. 맞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특히 미국은 또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유연한 국가잖아요. 예. 많이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 저 들어왔을 때. 저도요. 저도 나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네. 심지어 저를 뽑았던 사장님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이 많지 않다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러는데 예. 그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앤디 제시입니다. 예. 그리고 좀 여기서도 스포일러. 되게 전설적인 비즈니스맨으로 꼽히는 게 애플과 CIA를 뚫은 인물이 이 인물로 꼽힙니다. 뚫은이라는 게 뭐예요? 뭘로 뚫었는지를 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럼 왜 앤디 제시를 선택을 했나? 우리가 흔히 피터 틸에게는 페이팔 마피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프 베조스에게는 S팀이 있어요. S팀. 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가장 신뢰하는 18명의 아마존 주요 임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S팀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18명이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이 18명 가운데 자신이 해당되는 사람과 의논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S팀이 중요한데 이 S팀을 보면 당연히 1인자는 제프 베조스, 2인자가 아무래도 아마존은 이 소비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소비자 부문 대표가 있어요. 제프 윌크라고 해서 심지어 이름도 제프야. 2인자인데 뭔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형제? 그래서 사실 이름조차도 제프로 같으니까 세컨드 제프라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게 된 CEO는 바로 앤디 제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뭐 2인자, 3인자 이건 뭐 나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3인자는 3인자였었어요. 그리고 이 앤디 제시는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 대표였었고요. 예. 그러면 2인자였던 제프 윌크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 소비자 부문 대표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마존닷컴으로 소비재를 이용하는 소비재 플랫폼이야. 예. 근데 2인자가 아닌 3인자가 발탁이 됐다. 사내 정치를 못했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역모를 꾀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3인자가 올라갔어요. 3인자가 올라갔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 이거 우리 농담 삼아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앤디 제시는 다시 한번 갈게요. 앤디 제시가 누구냐? 2006년에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이 AWS를 맡았던 사람이 앤디 제시예요. 그리고 일단 AWS가 뭔지 살짝 설명해 주시고.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그 우리 쉽게 생각하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애플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예. 자, 그 AWS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뼛속까지 AWS맨이고요. 예, 예. 뼛속까지 클라우드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앤디 제시는 앤디 제시 참 특이하죠. 하버드맨, 아마존맨, AWS맨, 클라우드맨 그냥 하나만 하면 그것만 쭉 하는 인물이 이제 앤디 제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일러, AWS로 애플을 뚫은 인물, AWS로 CIA를 뚫은 인물이 바로 앤디 제시인 거예요. 근데 이름 자꾸 뚫었다 그러니까 네. 무슨 해커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애플에게 우리 AWS를 이용하세요 라고 해서 성공시킨 인물이죠. CIA에게 가서 우리 AWS를 이용하세요. 당신들의 그 기업 플랫폼에 이용하세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 앤디 제시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최소한 CIA, 애플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네네. 보안은 확실하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네. 생각해 보세요. 애플은 본인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는 그래서 앤디 제시는 그냥 AWS, AWS는 앤디 제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앤디 제시를 아마존의 CEO로 앉혔다. 아마존은 앞으로 AWS 할 거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냥. 이미 하고 있었지만 예, 예. 더 강화할 거다. 우리는 이쪽을 강화할 겁니다를 그냥 시장에 보여주는 거죠. 이 앤디 제시가 CEO로 온다는 사실은 예, 예. 2월부터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존의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합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지만 그냥 쭉 옆으로 기어요. 그러다가 앤디 제시가 CEO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날부터 예, 예. 이틀 연속 상승을 하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그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제다이 프로젝트가 계약 취소를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제다이 프로젝트가 뭐고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제 군사 관련 정보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워낙 노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아예 갈아버리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런칭을 하려다 보니까 클라우드 업체가 필요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클라우드 업체로 유력한 곳이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은 1위는 아마존,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 그리고 4위가 오라클 정도인데 오라클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해요. 그 1위 사업자가 아마존이다 보니까 누구나 예. 다들 이 제다이 프로젝트는 워낙 1위 사업자인 아마존이 가져갈 것이다. AWS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입찰이 있었던 때가 트럼프 대통령 당시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 포스트라고 비꼴 정도로 제프 베조스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마존이 처음으로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트럼프가 약간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취소가 되며 다시 공개 입찰에 들어가서 예. 결국 그 입찰에 계약을 따낸 곳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었어요. 이 제다이 프로젝트는 미국 군사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으로 갈아엎는, 그러니까 예. 통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짜리 계약이고 100억 달러의 굉장히 큰 와, 계약이거든요. 거의 1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사실 아마존은 워낙 거대한 사업자니까 예, 예. 1위 사업자니까 당연히 아마존이 또 보안도 철저하고 그래서 히스토리도 있고 아마존이 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예. 아마존 입장에서는 심통이 난 거였어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입김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해서 법적 문제까지도 갔었거든요. 결국 조사 결과 뭐 트럼프 백악관의 입김은 안 들어간 걸로 조사가 되긴 했는데 예, 예. 어쨌든 이 사업은 통으로 다 뒤엎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몰아주기로 했었던 이 계약을 취소를 하고 예. 이제 멀티밴더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멀티밴더로 가겠다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멀티밴더로 가게 됐을 때에는 아마존만 이거를 따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오라클까지도 다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요즘에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클라우드가 진짜 클라우드에 뭐 하나 호재만 터지면 진짜 예. 사상 최고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클라우드인데 아마존이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예. 바로 AWS인 거고. 예.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한 것 같은 게 네. 이미 커머스 쪽에서 점유율을 추가로 더 높인다는 네. 게 아마존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네이버, 뭐 네이버, 쿠팡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이베이 코리아 네네. 이런 애들이 점유율을 높이는 거는 셋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네. 이 점유율을 남은 11번가나 위메프나 이런 애들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더라도 점유율이 높아가면 주가가 올라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독점 사업자가 사실상의 반독점 맞아요. 사업자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점유율을 1% 2% 올리는 게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큰 의미를 안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기본을 깔고 가는 네네네. 거고 클라우드는 올라가면 그만큼 더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아마존은 오히려 클라우드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군요. 맞아요. 저도 오. 그래서 근데 딱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권 기자가 말했던 거기까지. 그래. 지금 아마존의 글로벌 그 프라임 구독자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대부분 이제 북미권에서 활동을 하고 뭐 영국, 호주 정도 있는데 예. 대부분이 이제 북미권이다 보니까 북미 인구 수가 뭐 3억 좀 넘잖아요. 예. 그러면 2억 명이 이미 프라임 가입자인데 어떻게 더 늘려? 늘릴 수는 있겠지만 예.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고 그 정도 논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예.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예. 뭔지 예. 바로 지금 공개할게요. 야, 거의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이제 공개하네. 근데 보세요. 일단 매출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그림 준비했는데 매출 예, 구성이 뭐 그냥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50%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서드 파티에서 한 20% 그리고 피지컬 스토어 이게 이제 아마존 고라든지 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있죠. 홀푸드 이게 5% 그다음에 구독료가 6% 정도. 전체 매출의 88%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닌 데서 나와요. 예,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12%밖에 안 돼요. 전체 매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이익이 60%를 차지합니다. 진짜 매출은 12%밖에 안 매출 되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로 아마존 전체 벌어먹고 사는 거의 60%를 얘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 아마존의 그 덩치를 유지해 주는 게 네. 그 커머스라 그런다면 네. 실제 캐시카우는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도 참 대단하긴 하네요. 네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길래 이익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 없이 예. 그 온라인 스토어만 운영을 했다. 그 다른 스토어만 운영했다. 그러면은 이익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60%가 날아가는 거니까. 60%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탄생 비화 한 가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왜 그러면 아마존은 어떻게 사실 먼저 선점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했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말 쇼핑 성수기에 접속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엄청 확충을 해놨어. 근데 비수기가 됐어. 자꾸 놀아요 이게 서버가. 그래서 야, 이 서버 놀리지 말고 어디다 쓰자. 기업들이 빌려줘봐. 라고 해서 빌려주면서 시작된 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감가상각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일단 뭐 서버 확충하고 거기 플랫폼 올리고 그 시스템 확충하고 하면서 감가상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캐펙스 투자를 했으니까. 네, 캐펙스 투자했으니까 감가상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려고 그리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 접속하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서버를 확충해 놨는데 놀 때 빌려주니 돈이 되네? 그리고 그게 60%를 차지하네? 우리 밥벌이에. 엄청난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전체 매출의 1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게 60%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매출을 늘리게 되면 12%밖에 안 되는 이 매출을 기업들에게 늘리게 되면 이들의 이익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거는 이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는 게 저도 너무 한심할 정도로 이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존의 실적을 볼 때에는 전체 뭐 이익 증가 그리고 전체 매출 증가 쇼핑 시즌에 뭐 매출이 얼마 증가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아마존 웹 서비스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을 볼 때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익과 매출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봤던 게 저도 너무나도 제가 너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그리고 뭘 개탄스러운 것까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앤디 제시가 이제 그 CEO가 됐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마존이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딴 거 그냥 뭐 물론 봐야 되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클라우드 쪽이 우리가 쓸 때는 뭐 사진이나 좀 저장하고 문서나 좀 저장하고 이 정도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5G나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컴퓨팅 자체를 서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폰을 아니면 컴퓨터를 되게 좋은 컴퓨터로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실상 깡통이고 이 깡통이 통신으로 저 밖에 있는 AWS하고 연결이 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쪽에서 처리한 정보 처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걸 이제 돌려보내 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그 컴퓨터 시장을 아예 서버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클라우드 서버의 개념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편집용 컴퓨터. 편집용 컴퓨터 진짜 되게 크고 비싸거든요. 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굳이 그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구독률이면서.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거야. 노트북으로 그냥 하되 이거의 프로세싱을 그 서버가 해주고 우리는 이걸 통신으로 받아서 여기서는 이게 가상이지 가상. 가상 편집을 하고 그쪽에선 진짜 편집을 하는. 와 근데 얼마 전에 신한의 그 가상 여자 봤어요? 아 봤어요. 와 진짜 사람 같더라. 아 저는 진짜 몰랐어요. 누가 얘기해주고 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러면서도 진짜 사람 같아요. 나는 저 사람 굉장히 매력 있는 모델인데 못 보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한생명 사장님이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올려놨더라고 이거 가짜라고. 얘기하지 말지.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가상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서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경제가 정상화될 거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한 그 기대감도 굉장히 높죠. 재택근무 좀 더 하고 싶은. 5일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만 그러니까 3일 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기업들의 플랫폼이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아마존은 팬데믹에 수혜주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을 더 가서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아마존에게 악영향이 있겠느냐? 물론 악영향이 있긴 있겠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워킹 내지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업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에 넣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정상화는 아마존에게 수혜가 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AWS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냥 만들어. 이거 쓰고 있으면 부부장님 여기 계시고 이쪽에 거 여기 있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거기서 일하고. 킹스맨이네, 킹스맨.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클라우드 서버로 많이 옮겨오고 있는 어떤 근무, 물론 이렇게 영상까지 굳이 안 그러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결국 클라우드 서버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혜주다. 네. 우리 회사도 저희도 회사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예. 회사 서버도 물론 서버를 구축하면 좋겠지만 접속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를 더 구축해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에 문제가 예. 생기죠. 서버 구축인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구독료 내면서 그 돈은 그러니까 세이브한 다음에 다른 데 투자할 거냐? 기업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앞으로 더 하게 될 겁니다. 저 아는 분은 그걸로 그 채굴 하시는 분도 있었어. 코인 채굴. 그걸 클라우드로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클라우드에서 네. 채굴을 하려면. 네. 근데 사실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면 안 되는데 네. 클라우드에서 하면 안 되는데 네. 한다고 해서 뭐 굳이 이렇게 걸릴 건 아니고 걸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내 컴퓨터는 별로야.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돈 내고 그 채굴을 하고 계시다는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아마존이 이번에 앤디 제시를 CEO로 올린 거는 세상의 변화를 저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마존을 바라볼 때는 물론 온라인 그 매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AWS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AWS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프 베이조스의 후임으로 앤디 제시가 된 것은 말씀대로 AWS가 되게 중요하고 AWS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오히려 그 시장의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에서 이 커머스 쪽은 당연히 가져가는 건데 오히려 그 미래를 좀 더 담보하는 거는 AWS를 비롯해서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질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앤디 조시 그 한 가지만 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몇 년 전부터 그 MS365를 내놨냐? 365일 동안 일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거. 그 변화의 흐름이 같은 흐름인 거예요. 같은 흐름. 와, 아마존이 이거 했을 때는 그 흐름이 아직 뭐 시작 안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존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존의 미래는 더 이상 쇼핑이 아니라 AWS를 중심으로 앤디 제시가 이끄는 뭔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존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실적 그리고 주가를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